이화야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사흘 길을 내려간 어느 고을의 절세 미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청아. 젊은 나이에 홀로 된 과부였지요. 청아 마님의 미모는 그야말로 달이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고 꽃이 창피하여 고개를 숙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때문에 도리어 화를 입을까 두려워 늘 문을 굳게 닫고 지냈지요. 청아 마님은 대저택에서 몸종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으나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요. 청아 마님은 23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혼례를 치른 지 불과 석 달 만에 홀로 되었으니 부부의 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나눠보지도 못했지요. 밤마다 적막한 안방에 누우면 청아 마님의 가슴 속에는 이름 모를 그리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은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청아 마님더러 개가를 하라고 권했지만 청아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과부가 되면 평생 과부로 사는 것이 여인의 도리라고 배웠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을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세금을 걷는 아전들의 행패가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양민의 딸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지요. 사또께서 미친 게 아니냐? 아니, 사또가 아니라 그 아래 놈들이 제멋대로 구는 거지. 장터에서는 백성들의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아 마님도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지요.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도 관가에서 마음 먹고 덤빈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님, 혹여 관가 놈들이 마님을 노리고 올까 두렵사옵니다. 몸종 춘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아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바로 그때 청아 마님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저는 인근 마을에서 온 머슴이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사온데 혹시 일손이 필요하시지 않으신지요?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눌하고 둔탁했습니다. 춘섬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키가 훤칠하지만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그을린 젊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마님, 어찌하오리까? 춘섬이 물었습니다. 청아 마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요즘 같은 어수선한 세상에 집을 지킬 사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게 하거라. 문이 열리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덕쇠라 했습니다. 얼굴은 검고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지요. 마님, 제가 힘은 좋사옵니다. 허드렛일이든 무엇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덕쇠는 어눌하게 말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청아 마님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 머리는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 힘이 좋으니 집안일을 시키기엔 딱 알맞겠구나. 덕쇠는 그날부터 청아 마님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척척 해냈지요. 하지만 말을 시키면 영 엉뚱한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덕쇠야, 우물물 좀 길어 오너라. 예, 마님. 우물이 어디 있더라. 어제도 물을 길었으면서 오늘은 또 잊어버린 것이지요. 청아 마님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머리가 텅 빈 것 같구나.
하지만 덕쇠는 순박하고 성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대문 앞을 지키며 잠들었지요. 청아 마님은 점점 덕쇠에게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비록 머리는 모자라지만 나쁜 마음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청아 마님은 문득 덕쇠가 궁금해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마당을 쓸고 있는 덕쇠의 뒷모습을 보니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요. 다음 날 관가에서 아전 둘이 청아 마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과부 마님, 세금을 내시오. 벌써 지난달에 다 냈는데요. 청아 마님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번엔 특별세요. 사또께서 명하셨소. 아전들은 뻔뻔하게 말하며 집안을 기웃거렸지요. 바로 그때 덕쇠가 나타났습니다. 마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덕쇠는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아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아전 하나가 덕쇠를 밀쳤지만 덕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마님은 좋은 분이시오. 괴롭히면 안 돼요. 덕쇠가 우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전들은 겁을 집어먹었는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쇠의 몸집이 워낙 크고 힘이 세 보였기 때문이지요. 다음에 또 오겠소. 아전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청아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덕쇠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덕쇠야, 고맙구나. 청아 마님이 말했습니다. 덕쇠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었지요. 그날 밤 청아 마님은 덕쇠에게 특별히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쌀밥에 된장찌개, 생선구이까지 푸짐하게 차린 상이었지요. 마님, 이런 귀한 음식을 제가 먹어도 되옵니까? 덕쇠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지켜주었으니 당연히 먹어야지. 청아 마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쇠는 감격한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는 모습이 어찌나 순박해 보이던지 청아 마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덕쇠야, 너는 가족이 있느냐? 없사옵니다, 마님.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떠돌아다녔사옵니다. 덕쇠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아 마님은 마음이 아팠지요. 자신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이 집이 내 집이다. 마음 편히 지내거라. 청아 마님의 말에 덕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님, 고맙사옵니다. 평생 마님을 모시겠사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청아 마님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아 마님이 장터에 다녀온 뒤 집안 곳간 열쇠가 사라진 것이지요. 준섬아, 곳간 열쇠를 어디 두었느냐? 마님, 분명 장롱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아 마님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혹시 덕쇠가 가져간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청아 마님은 슬쩍 덕쇠의 움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덕쇠는 그저 집단 위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뿐이었지요.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청아 마님은 안도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덕쇠를 믿어도 되는 걸까? 혹시 저 순박한 모습이 다 거짓은 아닐까? 그날 밤 청아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밤 청아 마님은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던 중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살며시 창문으로 내다보니 덕쇠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덕쇠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지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손에는 무언가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달빛에 비춰가며 꼼꼼히 읽고 있었지요. 저게 무엇이지? 청아 마님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덕쇠는 종이를 다 읽고 나서 품속 깊이 감춘 뒤 다시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으로 돌아가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아 마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덕쇠가 뭔가 숨기고 있구나. 하지만 묻기도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덕쇠가 나쁜 사람이라면 어쩌지?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덕쇠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청아 마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덕쇠는 여전히 우직하고 순박한 모습으로 청아 마님을 모셨지요.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대문을 지키는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청아 마님은 점점 덕쇠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아 마님은 덕쇠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덕쇠야, 달이 참 밝구나. 그러하옵니다, 마님. 마님 얼굴만큼이나 밝사옵니다. 덕쇠의 말에 청아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 사람이 머리는 모자라도 입은 참 근사하구나. 청아 마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쇠도 함께 웃었지요.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청아 마님의 가슴 속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쇠야. 예, 마님. 너는 평생 이렇게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느냐? 청아 마님의 물음에 덕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몸은 언제까지나 마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꽃망울이 부풀어 오르듯이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청아 마님은 덕쇠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덕쇠야, 오늘은 날씨가 몹시 춥구나. 밖에서 자면 얼어 죽겠다. 이리 들어와 불을 쬐거라. 마님, 그럴 수 없사옵니다. 저는 머슴의 신분이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이 추우면 따뜻한 곳에서 자야지. 청아 마님의 고집에 못 이겨 덕쇠는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화롯불이 활활 타오르는 방 안은 따뜻했지요. 청아 마님은 덕쇠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이걸 마시고 몸을 녹이거라. 덕쇠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지요.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청아 마님은 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덕쇠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 보였지요. 덕쇠야. 예, 마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청아 마님의 물음에 덕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옵니다. 덕쇠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낮고 깊은 목소리였지요. 청아 마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화롯불 위에서 살짝 닿았습니다. 그날 밤 화롯불은 더욱 활활 타올랐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아 마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마님, 문 열어라. 관가의 아전들이 대여섯 명이나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덕쇠가 황급히 나가 문을 열자 아전들은 거칠게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과부마님, 사또께서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시오.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청아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새로 부임하신 원님을 접대할 기녀가 필요하다 하셨소. 마님같이 아름다운 분이 딱 알맞지. 아전들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아 마님은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기녀로 끌려간다는 것은 곧 정절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몸이옵니다. 양반가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요? 이미 과부 아니요? 바로 그때 덕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을 데려갈 수 없소. 덕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아전 하나가 덕쇠를 밀쳤지만 덕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덕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전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한 것이지요. 으악! 아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다른 아전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이 무술을 아는구나. 바보가 아니었어. 아전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청아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덕쇠를 바라보았지요. 덕쇠, 너는 대체 누구냐? 덕쇠는 천천히 청아 마님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지요. 날카롭고 지혜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마님을 속였습니다. 덕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패였지요. 임금님께서 암행어사에게 내리시는 증표였습니다. 저는 암행어사 이정훈이옵니다. 청아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암행, 어사, 그렇사옵니다. 이 고을의 탐관오리가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바보 머슴으로 위장하여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청아 마님 앞에 엎드렸지요. 마님을 속인 죄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마님께 품었던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청아 마님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나를 가까이 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마님께 느낀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마님께 진실을 고백했을 것이옵니다. 정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아 마님은 고개를 돌렸지요. 나가 주십시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청아 마님은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지요. 그날 밤 관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또 김진사는 아전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안색이 사색이 되었지요. 뭐, 암행어사라고? 그렇사옵니다. 마패를 보았사옵니다. 김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백성들을 수탈하고 뇌물을 받아 모은 재산이 수천 냥이었지요. 만약 암행어사에게 들통나면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김진사는 포졸들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의 행방은 묘연했지요. 청아 마님의 집을 떠난 뒤 종적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꾀를 냈습니다.
청아 마님을 잡아들여라. 암행어사놈이 그 여인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인질로 삼으면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그날 밤 포졸들은 청아 마님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청아 마님은 겁에 질려 떨었지요. 마님을 잡아가라는 사또의 명이다. 포졸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누가 마님을 해치려 하느냐? 정훈이었습니다. 그는 검을 빼들고 포졸들을 막아섰지요. 정훈의 검은 달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베겠다. 정훈의 호통에 포졸들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덤벼들었지요. 정훈은 1대 10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고 포졸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지요.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정훈은 팔에 칼을 맞고 말았지요.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덕쇠, 아니, 정훈 나리. 청아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훈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청아 마님을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지요. 마님,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계속 몰려왔습니다. 정훈은 청아 마님의 손을 잡고 뒷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둘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숲속에서 정훈과 청아 마님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헥헥헥. 두 사람 모두 숨이 찼지요. 날이 상처가 깊사옵니다. 청아 마님은 자신의 치마를 찢어 정훈의 팔을 동여맸습니다. 마님,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십시오. 청아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길은 부드러웠지요. 포졸들의 횃불이 멀어지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훈과 청아 마님은 산중 암자에 숨어들었습니다. 늙은 스님 한 분이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살려주십시오. 관가에서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정훈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늙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지요. 여기서 며칠 쉬어 가시오. 관가 놈들이 여길 찾진 못할 것이오. 정훈과 청아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을 이런 고생길로 끌어들여 죄송합니다. 정훈이 말했습니다. 청아 마님은 고개를 저었지요. 나리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난 벌써 관가 놈들에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마님,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나리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처음엔 속였지만 나리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청아 마님의 고백에 정훈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지요. 새벽녘 암자 밖에서 포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안에 있다. 문을 열어라. 늙은 스님이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내건 포상금에 넘어간 것이지요. 정훈은 재빨리 청아 마님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뒷문에도 포졸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요. 꼼짝 마라. 사방이 포위당한 것이었습니다. 정훈은 검을 빼들었지만 상처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지요. 어젯밤의 출혈로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나리, 청아 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정훈은 최후의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지만 결국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청아 마님은 쓰러진 정훈을 끌어안았지요.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포졸들은 두 사람을 결박하여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사또 김진사가 비열한 미소를 띠고 앉아 있었지요. 암행어사라고? 꼴 좋군. 이제 내 놈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을 것이다. 김진사는 정훈에게 역적 모의를 했다는 거짓 자백서를 강요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않겠소. 정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저 여인부터 고문하겠다. 김진사는 청아마님에게 형틀을 가져오라 명했지요. 청아마님은 겁에 질려 떨었습니다. 정훈은 이를 악물었지요. 청아마님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정훈의 동료 암행어사 박무성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었지요. 무엇이냐? 김진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무성은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사또 김진사, 그대는 백성을 수탈하고 암행어사를 해친 죄로 체포한다.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김진사와 포졸들을 제압했지요.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쓰러졌습니다. 나리, 청아 마님이 정훈을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정훈은 의원의 치료를 받아 상처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한 처벌을 받았지요. 그가 수탈한 재산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정훈은 임무를 마치고 청아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청아마님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지요. 마님. 정훈의 목소리에 청아마님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나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마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오나 마님을 알게 된 뒤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나리. 꽃간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은 제가 몰래 가져가 사또의 장부와 대조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관가를 다녀오며 증거를 수집했지요. 마님께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청아마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날 밤 제가 본 종이 뭉치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또의 범죄 증거들이었습니다. 정훈은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저는 바보 머슴이 아니라 암행어사입니다. 하오나 제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마님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청아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나리, 일어나십시오. 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보름 후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청렴하고 어진 사또였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김진사의 신복이었던 아전들은 모두 파직되었고 새로운 아전들이 임명되었습니다. 고을은 평화를 되찾았지요. 정훈은 임금님께 상소를 올려 암행어사직을 내려놓고 청아마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지요. 정훈날이 축하하옵니다. 청아마님 행복하십시오. 청아마님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정훈의 곁에 섰습니다. 정훈은 청아마님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마님, 아니 부인. 평생 당신을 지키겠소. 나리, 저도 평생 나리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고 바람은
축복이라도 하듯 부드럽게 불었지요. 그 후로 정훈과 청아 마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훈은 마을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고, 청아 마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지요. 아기는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훈과 청아 마님은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총명하게 자랐지요. 어느 날 정훈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는 바보 머슴 행세를 하고 있었단다. 정말이에요, 아버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너희 어머니는 바보 머슴이었던 아버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었단다. 청아 마님이 옆에서 미소 지었지요. 나리도 참, 그때 일을 아직도 그리 자세히 기억하시다니.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정훈과 청아 마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겨냈지요.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비록 처음엔 거짓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진심이 담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